참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화가 좀 불쑥불쑥 나는 편이신 분들, 그리고 요즘 들어 화가 잦아졌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화난 적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화 낸 적도 있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화를 전혀 안 내고 살기는 좀 어려워요. 갈등 없는 직장 생활도 불가능하죠. 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주변에 화나는 일이 너무 많다면, 그리고 그 화를 내는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일단 그럴 만한 화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자꾸자꾸 반복된다면 말이죠. 주변에 보면 맨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받아 죽겠다.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 그런데 막상 보면 뭐 또 그렇게까지 죽겠다 죽겠다 할 만큼의 힘듦은 또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축소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죠. 자극도 당연히 다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쉽게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면 안 되죠. 하지만 문제는 누가 봐도 작은 일, 지나가다가 어깨에 부딪힘 정도의 일에 막 뼈가 부러진 듯이 반응하거나 보고서 오타를 낸 것에 회사가 망할 듯이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 격렬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깊게 오래 지속되고 결국 관계나 일을 파괴하는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 마음도 가시밭길이겠지만 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손붙잡고 가시밭길로 같이 가는 것과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갈등의 감정의 농도를 좀 희석시킬 필요가 있겠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화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성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이래야 해.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해. 우리 직원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운전은 이렇게 해야 해. 뭐 이런 기준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정한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그 내 기준으로 남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우 불편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통제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좀 아슬아슬하게 출근하지 말고 여유 있게 와서 업무 준비도 했으면 좋겠고, 회의할 때는 가만히 테이블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의견도 냈으면 좋겠고, 또 상사가 업무 지시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 또 저 고객은 왜 굳이 저런 표정을 지으며 말할까 싶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좀 별론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소극적일까? 또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정신이 사나울까? 아이가 소극적이거나 정신 사나운 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시기가 그럴 수 있고 성향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운전할 때도 이 자주 분노가 치미는 분들도 이 통제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차가 밀리니까 끼어들지 말고 각자 길을 좀 갈 것이지 왜 저렇게 끼어드는 걸까요? 이 깜빡이는 장식품인가요? 파란불이 켜졌으면 빨리빨리 갈 것이지 저 차는 왜 저렇게 느릿느릿 가서 차량 통행을 방해할까요? 내 기준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화가 치미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대 해석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재앙화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문제나 일상적 상황을 확대 해석하고 재앙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경향을 의미하죠. 문제를 마치 이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식당 직원이 퉁명스럽게 응대를 해요.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의 불친절한 태도가 내가 비싼 메뉴를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건 씁쓸하긴 하지만 내가 만만해서 그런 것은 꼭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자체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굳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점점 분노를 키울 필요는 없죠. 오버하고 MSG 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적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좀 마음 아픈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과거의 상처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곱씹게 되고 과거의 감정을 현재로 가져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작은 자극에도 쌓였던 감정이 함께 폭발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너는 항상 그런 식이구나.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1년간에 쌓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내 안의 화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모두의 규칙인가 나만의 기준인가를 떠올려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문제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인지 내가 세운 나의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운전의 사례는 사실 저도 좀 자주 느끼는 건데요. 갑자기 내 차선 앞에 옆차가 끼어든다. 뭐 유쾌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차도 나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좋아요. 뭐 저라고 한 차선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끼어들었을 때 비상등은 좀 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껴줬으면 앞차가 비상등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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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정도는 켜줬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교통법규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센스다, 상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또 누군가는 애초에 급하게 끼어들지 말 것이지 껴들어 놓고는 비상등 켜는 게 더 싫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분의 생각이니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분명한 것은 도로 위의 다른 차들을 애초에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풋과 아웃풋의 연결성을 체크해 보세요. 일반적인 문제나 일상적 상황을 확대 해석하고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려면 자극, 생각, 반응의 이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풋, 자극 때문에 아웃풋, 반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는 특정한 해석, 생각이 존재합니다. 이미 발생한 자극은 내가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자극 때문에 자꾸 화가 나거든요. 이미 발생한 자극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퉁명스러운 직원의 태도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저렴한 메뉴를 먹는 나를 무시해서라고 생각하면 더 열받고 화가 나겠죠. 하지만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뭐 원래 성격이 무뚝뚝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화를 곱씹을 문제는 아니게 되죠. 나의 도움을 고마워하지 않는 동료를 뭐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만만해서 저런다고 생각하면 동료를 마주칠 때마다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나 보다. 아니면 무슨 일 있나? 하면 분노가 아닌 씁쓸함 정도의 감정의 온도가 바뀌겠죠. 막 희망회로 돌리고 정신승리하면서 문제를 축소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자극을 확대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왜곡된 생각을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 놓아주기입니다. 자주 화가 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기억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특히 나쁜 기억에 한해서 그리고 본인의 해석에 한해서 더 그렇습니다. 좋지 않았던 자극을 유독 잘 기억해요.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안하다면 상상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괴롭다면 옛날 필름을 돌리고 있구나. 과거와 그리고 과거의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더라도 현재 지금의 상황,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최악인가를 계속 곱씹으면서 증거를 모으고 튀겨내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놓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영상은 별것 아닌 일에도 자주 화가 나는 사람들,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안 그래도 될 일까지 열올리며 분노를 모으고 살지는 말자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나를 괴롭히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 이런 일들은 분명 별것인 일이니 이 영상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건강하게 화를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뜨거운 장작을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을수록 더 뜨겁고 아플 뿐이에요. 뜨거운 장작은 좀 내려놓으시고 맛있는 치킨이나 맥주 뭐 이런 거 들고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